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실의 옥탑방 이야기 진짜 세크릿 특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 아주 중요한 실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이렇게 몰입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공유하고 또 공부해 볼 만한 소중한 사연이 와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수장님, 항상 좋은 말씀과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주신 숙제는 저에게 고민을 안겨주었어요. 제가 아주 못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숙제예요. 재작년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서로의 말실수로 연락이 끊어진 친구가 있어요. 가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해볼까 하다가도 혹시 그 친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선뜻 연락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소장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계기로 한번 연락해볼까 하다가 또 못했어요. 대신 시누이 생일이 지난 게 생각이 나서 문자와 선물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에게 아주 작은 금액의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요. 기쁜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미안했던지 저의 옹졸함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항상 연락하고 지냈던 것처럼 지내다 왔습니다. 소장님, 우주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기적을 보여주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사연입니다. 핵심 내용은요, 제가 이제 내가 받은 것을 우주로 돌려보내야 한다, 되돌려야 한다. 그래야 우주와 나 사이에 매우 끈끈한 신뢰의 끈이 형성이 된다. 그 신뢰의 끈, 또 신뢰의 그릇만큼 내가 내 삶에 창조의 마술을 걸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미션, 이제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내가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 또는 이제 작은 행운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근데 이제 사연의 주인공은 서로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말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먹해지고 연락이 이제 끊어진 거죠. 근데 마음 한켠에는 늘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연락을 해볼까 말까, 내가 먼저 연락해서 사과를 할까, 용기를 한번 내볼까, 이렇게 이제 망설이다가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리니까 더욱 이제 갈등을 겪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났는데 그 친구가 먼저 우리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즐겁게 식사도 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먼저 할 걸, 이런 후회나 내 마음이 좀 옹졸하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면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아마 이분이 계속 생각하고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시각화를 했을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먼저 전화했을 때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내가 첫 인사를 어떻게 건네야 좀 더 자연스러울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 예전처럼 정말 정답게 그냥 막 수다를 떨면서 참깨를 볶을 텐데, 식사를 하면 어디 가서 새로 오픈한 맛있는 집이 있다던데 거기 가서 정말 다정하게 맛있는 만찬이나 오찬을 즐겨야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시각화, 심상화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전화기를 먼저 들어서 친구에게 만나자고, 그리고 내가 그때 실수한 것을 사과하노라고 이야기는 못했지만 이미 잠재의식 속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그 친구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친구하고 에너지 차원에서 화해를 이미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내가 늘 꿈꾸고 그리던 것처럼 그 친구와 화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간 겁니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깨달으셨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주는 기적을 보여준다. 여러분, 생각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전체가 빛의 알갱이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빛의 알갱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그리고 어떻게 상상하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강력하게 우주의 창조의 마술을 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난이야. 내가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걸. 친구가 세상에 저렇게 먼저 전화를 할 때까지 나는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어. 이게 웬일이야. 라고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나는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와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을 내 나름대로 심상화, 시각화했기 때문에 그게 우주를 통해서 그대로 친구에게 전달됐고 아름답게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에게는 뜨거운 응원의 박수. 정말 잘하셨다. 숙제와 미션을 아주 잘 수행하셨다. 이제 이런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짝짝짝.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창조의 마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시각화 기법입니다. 여러분도 시크릿 뭐 이런 얘기하면은 시각화해라. 마음속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상상해라.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원리적인 거, 이론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속 깊게 탐구를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테크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각화 기법. 시각화 기법은 다른 말로 심상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지화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영어로는 visualization,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다, 비전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시각화 또는 심상화 기법을 visual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청사진을 그리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visualization, 이 시각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청사진을 그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설계사가 쫙 설계를 하죠. 10층을 이렇게 짓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놓고 외관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만 봐서는 이게 어떤 건물이 될지 확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게 청사진이에요.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완성했을 때, 빌딩을 지었을 때 이건 어떤 모습이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는 게 청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화 기법은 바로 마음의 청사진을 그려라. 마음의 청사진을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때의 기분을 만끽하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화 기법, 심상화, 이 테크닉이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것은요 1980년에서 1990년대에 올림픽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소장님, 원래 시각화 기법이 올림픽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운동 기량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진들이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요, 올림픽 선수들에게 이제 그 뇌파 또는 근육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센서를 몸에 막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막 뇌파 측정하기 위해서 막 이런 데다가 막 뭐를 붙이고 이제 손가락 끝에다 막 이런 데도 막 이제 온갖 측정 기기를 부착한 다음에 편안한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 운동 선수들을. 그리고 눈을 감으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한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자, 관중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 환호성이 일어납니다. 제가 행복명상에서 늘 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거기가 진짜 경기장, 스타디움이라고 생각하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자, 심판이 총을 들었습니다. 준비하시고 빵! 마음으로 100m 달리기를 시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만 이 선수들이 100m 달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육이라든지 심장 박동수라든지 몸의 에너지가 실제로 100m 달리기를 할 때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특히 근육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몸의 모든 근육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처럼 활성화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갖고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을 A팀, B팀, C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농구 선수들이었어요. 그래갖고 A팀 선수들은 매일 30분씩 그 코트에서, 경기장에서 실제로 농구공, 이게 슈팅, 던지는 그런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B팀은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냥 너희들은 놀아라. 너희들은 신의 아들이다. 그냥 놀아도 되느니라 하고 이제 B팀은 아무런 훈련을 안 시켰어요. C팀이 중요한데요. C팀은 딱 앉혀놓고 시각화를 시킨 겁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농구장 코트에 있습니다. 자, 30m 전방에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바스켓이 있어요. 자, 공을 들었습니다. 던지세요. 여러분들이 공을 던질 때마다 정확하게 네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심상화 기법으로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선수들의 운동 경기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측정해 본 거예요. 여러분 퀴즈. 어떤 팀이 가장 운동 경기력이 향상됐을까요? A팀, B팀, C팀. 자, A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23,000명 드셨고요. B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2명 드셨습니다. C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4,500명. 네. 대부분 이제 A팀이 경기력이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매일 그 슈팅 연습을 했으니까 당연히 운동 경기력이 향상이 됐겠죠. B팀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제로예요. 꽝이에요. 향상된 게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C팀이었습니다. 그냥 앉혀놓고 시각화만 시켰는데 그 실력 향상이 A팀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팀 실제로 훈련한 선수들이 약 30% 정도 경기력이 향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C팀, 그것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심상화 기법으로만 트레이닝한 그 운동 선수들의 경기력이 약 28% 향상됐어요. 그냥 30%, 28% 거의 차이가 없게 실제로 향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로 그때부터 운동 선수들, 특히 프로 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이제 그 링크에서, 빙상 링크에서 열심히 이제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 전엔 늘 본인이 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관중들이 우리 김연아 선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니 100점 만점에 120점, 그렇게 완벽하게 공연을 펼치고 연기를 하는, 그것을 자기 전에 늘 상상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마루 경기의 체조, 마루 뜀틀을 했던 양학선 선수도 그랬다고 그래요. 양학선 선수도 내가 이렇게 딱 달려가지고 탁 도움닫기를 해서 하늘을 빙그르르 돌 때 내 몸이 완전히 깃털처럼 가벼워가지고 완벽한 연기를 펼치면서 딱 정확하게 착지하는 것을 늘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올림픽 선수들이 그때 이후로 1980년대, 90년대 그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걸 이제 밝혀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 거기에서 우주인들을 훈련시킬 때 이 시각화 기법을 더 이제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뇌는 과거, 현재, 미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실제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항법 장치인 거죠. 여러분, 요즘 비행기는 수동으로 운전하는 비행기 거의 없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만 딱딱딱, 나의 목적지는 미국 LA야. 나의 목적지는 뭐 중국 베이징이야. 이렇게 나의 최종 목적지만 딱 입력해 놓으면 그 자동 항법 장치가 알아서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뇌는 자동 항법 장치라는 거죠. 근데 그 뇌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잠재의식의 이 시각화, 심상화 기법을 우리가 스며들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창조의 마술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행복하고 성공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고 위대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소장님, 질문이 있어요. 아니,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그렇게 다 지금은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거의 그냥 보편화됐거든요. 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올림픽 본선에 나갈 정도 되면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절대 강자가 개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딴 선수들은 다 실력이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0.1점 차이, 뭐 0점 몇 초 차이 그렇잖아요. 그 선수들도 다 이미지 트레이닝, 시각화 훈련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금메달 따고 어떤 사람은 은메달 따고 어떤 사람은 동메달 따고 그럽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각화를 할 때 어떤 느낌의 강도로 경험하느냐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화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얼마나 몰입하느냐, 또 그 시각화와 심상화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밀도 있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금메달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특히 운동선수들한테 심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화를 훈련을 시킬 때 다 똑같이 시각화 훈련을 받지만 본인이 얼마나 밀도 있게, 얼마나 집중해서 그 시각화의 세계 속으로 빠져드느냐, 이 차이는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각화의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4가지 원칙을 잘 아실 때 시각화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각화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무엇인가를 그리고 마음속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기본 자세가 있어요. 기본 자세는 뭐냐? 눈에 잡힐 듯이 상상할 것. 이것을 저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새색시처럼 상상할 것. 이게 핵심이에요. 아우, 소장님, 신혼여행 갔다 온 지가 옛날 고려시대라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뭐 이거는 농담입니다. 다시 한번 시집을 간다고, 더 좋은 오빠하고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신혼여행을 가는 새색시입니다.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요. 딱 하와이로 목적지가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새색시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각화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니, 신혼여행을 가는 새색시가 아이고 신혼여행 그게 뭐 별거라고, 인생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즐겁고 재미나게 신혼여행 갔다 와도 네 쌍 중에 한 쌍은 갈라서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새색시는 없다는 거죠. 아, 신혼여행 가서 하와이에 가서 얼마나 재밌을까, 즐거울까, 얼마나 낭만과 추억, 아름다움이 가득할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아이고 그때가 좋을 때다, 아이고 우리도 다 그랬어, 이렇게 접근하는 신혼 부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자세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할 때는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눈에 잡힐 듯이 해야 되고, 눈에 잡힐 듯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새색시처럼 해라. 그게 이제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기본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시각화를 할 때는 항상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면을 반복해서 시각화하세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서 뭐 먹을까? 뭐 아무거나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어디 갈까? 아무데나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지도를 펼쳐놓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하면서 해변가가 좋을지 아니면 무슨 망고숲이 좋을지 아니면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저 푸른 태평양 바다를 보는 게 좋을지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상상을 하지 아무거나 먹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 놀이나 하고 아무데나 가고 이렇게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새색시는 새신랑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사고 싶은지 색깔은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연비는 어떻고 그리고 그 차를 딱 어떻게 나는 살 건지 어느 매장에 가서 딜러가 우리 집까지 갖다 줄 건지 아니면 내가 그 매장에 가서 직접 몰고 올 건지 그리고 몰고 올 때 어느 도로를 통해서 어떻게 집까지 올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각화를 할 때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아주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시각화를 할 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하지 마시고 특정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상상하시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하고 있는지 이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돈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상상하기보다 그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삶에 돈이 가득할 때 나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그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특정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정해놓고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잠자기 직전 아니면 깨어나서. 근데 우리가 깨어나서는 막 서둘러가지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아침엔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면서 시간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각화는 시간이 긴 것보다 짧게 하되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단 5분을 하더라도 5분을 시각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하되 집중해서 여러 번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훨씬 몸과 마음 그리고 잠재의식에 스며드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항상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상상해라. 그리고 이제 기본 행동이 있어요. 기본 행동이 뭐냐면 그렇게 상상하면서 최대한 몸을 움직여서 그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매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매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자동차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색깔은 어떤지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운전석의 느낌은 어떤지 핸들의 감각은 어떤지를 몸으로 실제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사지 않더라도 아니면 잡지를 보면서 아니면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그렇게 몸으로 여러분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스며들게 해야 이게 잠재의식에 더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상상하지 말고 거기에 실제로 가보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보고 듣고 온몸으로 느껴봐라. 최대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느껴봐라. 이게 기본 행동입니다. 기본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시각화하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대로 쉬운 것부터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쉬운 것부터 그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징검다리 하나씩 차분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시각화는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어나지. 오늘은 이 생각했다가 그 다음 날은 저 생각했다가 오늘은 이 상상했다가 그러면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행동은 최대한 몸을 움직이면서 그것을 실제로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오감으로 받아들여라. 이제 그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
기본 에너지가 있어요. 그 비행기가 슝 이륙하려면 말하자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공유. 그것처럼 자동차가 가려면 뭐 경유나 휘발유가 있어야 하듯이 이 시각화를 가장 활성화시키고 내가 시각화를 하고 또 심상화를 할 때 그것에 이제 에너지원이 돼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에너지인데 그게 뭐냐면 감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멋진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자동차를 내가 타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 거냐. 거기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일어나겠죠. 야, 나도 이런 차를 가졌다는 자부심이 일어나겠죠. 자긍심이 일어나겠죠. 왠지 으쓱하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더 편안하고 당당해지겠죠. 그 감정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살면서 이 집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집과 그런 물건, 물질을 주인공으로 섬겨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창조의 마술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삶인 거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질이 도구로서 필요한 거지 도구 자체를 창조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만끽하고 누리고 어떤 느낌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 에너지예요. 그래서 시각화를 잘하는 사람은 이 감정 상태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나를 좀 도와주는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은 동료가 새로운 말하자면 그 사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료나 신입 사원이 들어왔을 때 나를 도와주는 새로운 멤버가 우리 팀에 왔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 거냐는 거죠. 첫째는 안심이 되겠죠. 좋은 사람이 왔으니까. 또 힘이 나겠죠. 그리고 편안하겠죠. 그리고 든든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의지가 되겠죠. 그리고 왠지 기운이 솟구치겠죠. 으쌰 할 수 있는 멤버가 생겼으니까. 동지가 들어왔으니까. 그 감정 상태에 집중하고 그 감정 상태를 최대한 몰입해서 느끼라는 거예요.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그 감정 상태에 내가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창조의 마술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걸 수 있는 창조의 마술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왜냐? 우주하고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감정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주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생각으로 쌓아지는 게 아니라 우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되돌릴 때 거기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솟아나고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솟아날 때 그게 에너지원이 된다. 우주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감정의 에너지예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농담이에요, 이런 건. 자, 진짜 시크릿 창조의 마술을 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화 기법인데, 시각화 기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상상하는 거다. 근데 이 상상을 이것저것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하고 쉬운 것부터 해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시각화의 기본 자세.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새색시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눈에 잡힐 듯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방향. 항상 시각화를 할 때는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장면을 상상하지 말고 특정한 한두 장면을 반복적으로 상상해라. 3번째, 기본 행동이 있으니 최대한 몸을 움직여서 그것을 실제로 느껴보고 오감으로 체험해라. 무엇을 통해서든지 좋다. 4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나 그 재물,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느낌에 집중해라.
이게 기본 자세, 기본 방향, 기본 행동, 기본 에너지 4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각화 특강은 여러 번 들으십시오. 한 번 듣는 것보다 이 특강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는 실습 시간이에요. 짜자잔! 미션, 오늘의 미션.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각화하기 전에 이것을 실습으로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기간은 일주일간이에요. 2가지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는 나비를 시각화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창조하는 겁니다. 2번째는 아주 귀한 또는 비싼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2개 중에 하나 더 마음에 끌리는 것에 선택을 하세요. 첫 번째 나비는 여러분이 이제 이건 잠깐 동안만 해도 돼요.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어떤 나비를 볼 것인가. 노란 나비인지 흰 나비인지 한 마리인지 2마리인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내가 어디에선가 나비를 보는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 원칙에 맞춰서. 이게 시각화 실습이기 때문에 그 나비는 우주 창조의 마술의 상징인 거예요. 단순한 나비가 아닙니다. 우주가 보내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증거예요. 그러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는 어떤 나비를 볼까? 그리고 어디서 볼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행동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이거는 실습이기 때문에 행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나비를 발견했을 때 내 감정은 어떤 상태일까? 정말 신기하겠지? 내가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나비를 본다는 장면을 몇 번 이렇게 상상했을 뿐인데 실제로 나비를 본다면 정말 경이로울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나비를 내 삶 속에 드러낼 건지 그 다음에가 이제 자동차예요.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자동차는 근데 평소에 볼 수 없는 비싼 자동차라 해야 돼요. 무슨 롤스로이스 팬텀 이런 거 아니면 람보르기니 아니면 빨간색의 점박이 무늬가 있는 이렇게 평소에 절대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자동차를 내가 딱 목격했다고 4가지 원칙에 의해서 상상하라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행동은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행동을 하시되 감정은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내가 평소에 볼 수 없는 아주 비싼 차나 아주 귀한 차, 흔하지 않은 차 그런 자동차를 딱 봤을 때 그것은 강력한 우주의 증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일까 이걸 선택하십시오. 실습.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런 작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마술을 창조의 마술을 거는 겁니다. 2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나비를 드러내게 할지 아니면 흔하지 않은 귀한 비싼 자동차를 드러나게 할지 끌어올지. 자, 2가지 선택하셔서 잠깐 이건 오래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간략하게 시각화 하시고 이제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고 평소 생활하시던 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돋보기 들고 나비 어딨어 이놈의 나비 곤충박물관에 가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재미 삼아서 일주일 만에 안 나타나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결과는 우주에 맡긴다 이런 배짱 있는 마음으로 2가지 실습 시각화를 통해서 나비와 자동차를 내 삶 속에 드러내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마술은 여러분들 것입니다.